요즘에 그 세스 고딘의 이카루스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읽고 있는데, 그 책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트의 세계로 초대받는 것은 소중한 기회다. 그 기회를 무시하는 것은 절망을 초대하는 것이다. 제가 이 문구를 보고 예전에 제가 PCM에 들어갔을 때 대표님께서 하셨던 예술을 해라 라는 그 표현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좀 생각이 좀 연결지어서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예술에 관한 얘기가 빈번하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예술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되게 고착된 사고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냥 창의적인 얘기, 그런 뭐 이제 예체능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제가 현장에 나가서 고객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퍼포먼스 이런 것도 예술일 수 있고 또 음, 뭐 콜드콜 하는 것도 예술일 수 있고 내가 뭔가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예술이구나라고 제가 요즘에 이제 인지를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생각이 이 폭이 많이 확장이 되어 가는 걸 요즘에 느끼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술, 그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시청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알아들으실 수 있게끔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피디님 되게 질문을 이제는 되게 잘하시네요. 아, 그럼, 지금 질문의 포인트가 네, 자신의 어떤 상황을 빗대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제가 대답하는 거에서 좀 더 배려 있게 좀 대화를 이렇게 풀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네, 소통의 기술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잘났어요. 그래서 우리한테서 배우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네네, 보여주려고 하는 건 사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좀 삶이 좀 더 풍요롭게 되겠죠. 근데 일상 네, 속에서 우리는 보통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화가 보통 자녀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단절돼 있고 요즘엔 다 그냥 혼자 개인이 스마트폰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휴식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즘에 휴식을 스마트폰 안 보고 누워서 상상하는 게 저한테는 휴식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스마트폰 보고 쇼츠를 올리고 이렇게 이런 거 보는 걸 휴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물론 그것도 휴식인데 그 휴식은 그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뇌가 가동돼가지고 보면서 내가 느끼고 감동하고 그 다른 사람이 예술하는 걸 내가 퍼포먼스 하는 걸 봐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오히려 내가 그런 것들을 안 보고 세상을 차단해가지고 내가 그냥 단순히 누워서 시원한 공기에 노출돼가지고 그냥 에어컨 바람에 그냥 딱 누워 있거나 아니면 선선한 뭐 선풍기 바람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그냥 그 누워서 상상하는 무언가 혹은 연필이랑 책 그냥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랑 난 이런 행위들이 사실은 쉼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피디님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아, 피디님 스스로도 많이 성장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저랑 질문했을 때 우리가 인터뷰를 보면 그 전에 인터뷰도 있고 지금의 인터뷰 이게 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네, 전에 인터뷰는 좀 더 뭐라고 하죠? 되게 단순한 질문을 던졌어요. 예를 들면 대표님 생각하는 콜드콜이란 뭐 대표님 생각하는 뭐 이런 거란 무엇인지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표현했다면 지금은 시작부터 어쨌든 피디님도 뭐 오늘 뭐 자영업자 만나고 뭐 퍼포먼스를 한 거 이런 것도 다 예술의 일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는데 좀 더 풍요로워졌다고 할까요? 피디님의 스크립트가? 예. 저는 그게 아, 네.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예술을 딱 우리 미술관 가면은 우리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걸 사람들은 보통 그런 걸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 예술이
어떤 거에 한정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방금 지금 키워드 또 PD님이 나온 거예요. 저도 갑자기 이 질문하니까 저는 이거 사전에 준비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질문하니까 갑자기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지? 내가 오늘 처음 고민했던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PD님이 거기에 대한 단서를 줬어. 고착된 사고. 예술이라고 하는 건 고착된 사고가 아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술이 아닌 경우에는 고착된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고착된 사고가 이런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모나리자 미소라고 할까요? 모나리자 음, 미소인가 이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성들의 로망이 다 중산층 그 어떤 남자와 결혼하는 게 거기에 끝점을 두더라고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1950년대에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대학을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커플이 나중에 결혼해서 하우스 와이프 되는 게 그 사람들의 꿈이라고 하는 거. 그, 그 선생님은 사실 좀 이단하죠. 예.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그런 여성들을 이제 배양하는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여성들의 한계가 그 시대에는 굉장히 여자 선생님이 되게 앞서 나가 있거든요. 그게 이단아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고착된 사고를 넘어서 당신의 본업을 찾아라는 것. 내 본업이 하우스와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야, 상대는 또 그게 내 본업이라고 해요. 하우스와이프가. 왜? 세상이 정해진 그 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들어가고 실제로 내가 그걸 결혼해서 남자랑 결혼해서 뭐 멋있게 그 뭐라고 그게 멋있다고 할까요? 그런 잡지에 또 그렇게 홍보를 해요. 하우스와이프의 어떤 옷을 입고 청소하는 어떤 그런 걸 지면 되게 행복해하는 척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네. 근데 지금 시대에서 2025년도에서 이 1950년대로 뒤돌아봤을 때는 우리 그게 되게 우습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의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성들은 미쳤냐고 결혼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결혼이 아니고도 충분히 자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남녀 다 그렇게 바라보는 세상인데 예전하고 지금이 많이 다른데 예전엔 차라리 예전에 이만큼 자유가 없었어요. 예, 예전에는 그게 딱 정해진 룰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고 그리고 겉으로 표현하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다 괜찮은 척 했어요. 하우스 와이프들은. 근데 요즘에 네. 아직도 그렇게 여자들은 그냥 뭐 꿈이 뭐야? 나중에 결혼 잘해가지고 뭐 예쁜 애기 낳는 게 이런 게 꿈이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게 1950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2003년도인가 나왔던 영화인데 1950년 배경으로 나온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예술의 포인트가 고착된 생각을 하면 예술이 될 수가 없다. 그걸 피디님 지금 그 키워드를 얘기해 주다 보니까 저한테 단서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인터뷰를 보신 분들이 어 뭔가 우리 예술이라고 하면 뭐 예술에 대한 그 정의를 내려줬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예술이라고 하는 정의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르게, 좀 더 잘 살게, 잘 산다는 게 무엇이고 내가 나라는 사람이 좀 더 자신감 있고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뭘까를 보면 그게 고착된 사고가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를 좋은 방식으로 의심해 보는 거, 예, 예, 좋은 방향으로 의심해 보는 거, 의심하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내 자신의 본업에 대해서 난 늘 의심하거든요.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이 본업이 진짜 내 본업이 맞나? 하나님 나한테 주신 선물, 다른 선물 또 있지 않을까? 다른 업이 또 다른 미션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의심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심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랑 아니면 진짜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의심하는 거랑 이런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고착된 방식을 깨려면 예술을 하려면 우리를 어때요? 더 나은 방향으로 의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게 제가 바라보는 예술성에 관한 모르겠어요. 이게 예술에 관한 어떤 나름 정의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아, 사실 저는 약간의, 음, 좀 운전을 하고 오면서 약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중적이지 않고 내가 대중으로부터 그러니까 대중적이지 않은 그런 나의 생각 그리고 이런 행동 이런 것들도 예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또 반대로 너무 대중적이지 않고 그냥 너무 대중하고 벗어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대중하고 그 대중을 벗어나는 어떤 이단화의 특징은 좀 잘못하면 사이코패스가 된단 말이에요. 아, 예, 예. 소셜패스라 된다고 하다가 사이코패스가 된다고 할까? 대중은 대중의 어떤 그 우리는 대중의 일부를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의심을 하고 의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그 모나리자 미소라고 하는 영화는 의심을 안 하고 사는 게 저는 그게 되게 문제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여성분들이 다 자기의 더 좋은 본업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정해놓은 여자는 무조건 이렇게 결혼해야 된다. 여자는 여자는 이렇게 돼야 돼. must be 음, this way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에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근데 끼워 맞춘데 거기에 여자 그 학생들 중에 제일 일찍 결혼한 여자는 너무 행복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파괴하고 있더라고요. 자신도 인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마저도 이제 행복하게 흘러가는 걸 파괴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신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깨달았을 때 마치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가장 의심하고 가장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제일 최고의 제자가 된 것처럼 그 안에 그 영화도 처음에 제일 빨리 결혼한 여자도 나중에는 선생님이 떠날 때 가장 끝까지 쫓아오면서 어쨌든 그 감정이 격해가지고 그 선생님을 끝까지 쫓아오면서 어떤 감사함을 표시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는 사실은 일반인이란 말이에요. 예. 네. 우리 우리 뭐 특별한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권력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생김새를 보면 우리가 뭐 돈 많은 백인 어떤 그런 막 백인 우월주의 막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리고 막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영국 뭐 어쨌든 되게 왕족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일반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정해진 룰 안에서 커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우리는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정해진 룰이라고 하면 1950년도에 여자들이 앞으로 미래는 무조건 하우스 와이프가 돼야 되는 걸로 정해진 것처럼 지금 2025년도에도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해진 게 나는 있다.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걸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무의식의 흐름에 맞춰서 가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게 너무 많고 나중에 결국 후회하는 건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게 하나의 사회의 모멘텀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1950년도에 여자들이 하우스 와이프가 돼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가 잡지에 나오는 거 그게 굉장히 그때는 부밍이었고 그게 마치 사회의 답안지처럼 모든 대학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예일 대학교 들어갈 수 있고 뭐 좋은 엄청 좋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그런데 맞춰줘야 되는 어떤 그런 사회였는데 지금 사회는 그거랑 또 비슷한 면이 분명 있는데
다른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같은 일반인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정보는 부자들 사이에는 이런 어떤 고급진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 사이에는 그런 정보가 없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건 전염병이고, 가난이라고 하는 건 되물림이라고 하는 게 정보가 없기 때문에 되물림인 거예요. 정보가 없으면 다른 정보가 들어오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오히려 대중에서 조금 박스 밖에서 대중을 좀 멀리 하면서 나오긴 하지만, 대중하고 그렇다고 해서 분리된 상태로 나올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어차피, 예, 대중의 일부니까. 그치만 대중의 일부로 남아있는 건 뇌가 없다는 뜻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대중의 일부에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대중의 일부에서 나와서 좀 이단화돼야 되는 분야는 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 왜? 그런 사람은 고착된 마인드로 그 속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뇌 없는 상태로 발전하고 나이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 그러면 어찌 보면 약간 교집합 상태라고 예. 표현해도 될까요, 대표님? 음. 그, 네. 지금 생각이 드는 게 딱 대중으로부터 대중의 것도 받아들이고 이제 약간의 음. 그걸 좀 떠나서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약간 교집합 상태에 맞아요. 그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그 모나리자 얘기를 하시면서 든 생각이 제가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났는데 아직도 2025년에도 현모양처를 꿈꾸는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예. 현모양처. 근데 있어요. 있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편이 주는 월급으로 그냥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그냥 운동 가고, 그러고 이제 브런치 먹으면서 다 이제 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주제로 까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긴 있어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경험을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냥 안주하고, 뭐 남편이 그런 것들도 제가 실제로 현장을 다니면서 솔직히 그 사장님하고 그런 사람을 깠어요. 아, 왜 돈을 안 벌어? 여자가 왜 돈을 안 벌어? 돈을 벌어야지. 저렇게 안주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정말 치명적인 삶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이제 조금 배웠다고 이게 연결이 지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요즘에 저도 약간 이 생각하는 그 범위가 조금씩, 조금 넓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걸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철물점 사장님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철물점 사장님이 그렇게 저한테 마음을 안 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마음을 되게 좀 많이 여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 그 남편분이 되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여 사장님이 굴곡진 삶을 안 살고 편하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좀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드리고 저는 그 아닌 다른 이면을 봤어요. 그 남편이 밖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와이프 입장에서는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장님의 남편분이 아, 진짜 영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뭔가를 되게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껴서 저는 제가 느꼈던 바를 철문조 사장님께 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좀 약간 그런 것들. 그래서 저도 오늘, 와, 내가 좀 많이 컸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